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규리 과장님, 김효진 책임님, 그리고 이분 또 나오셨네요. 네, 임준수 과장님께서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준수입니다. 네. 이 두 분은 이렇게 자주 나오시지만 임준수 과장님께서 또 나오셨어요. 좀 독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약간 그래서 제가 독한 말을 잘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갖고 네가 좀 필요하다 그러셔서 독한 말 하러 나왔습니다. 독한 말을 하러 나오셨다. 이거 약간 그때부터 고정 욕심 약간 있으시더니. 이걸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벌써 주제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세 분도 한 10년 차 정도 되셨을 테니까, 이제 후배도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약간 선배가 많은 연차라고 봐도 되겠죠? 그 선배가 회사를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 친다면 많이 계시죠. 근데 하는 일에 따져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요? 다들 그 정도, 중간 정도? 중간 정도. 그 정도 입사일 되죠.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후배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선배 얘기를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선배 얘기를 할 건데. 회사 가면은 선배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제 쳐내고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사불성 주제 그냥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 참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독한 말씀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자, 최악의 상사입니다.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거나 평소에도 사실 뒷담화 많이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상사 얘기, 회사 내에서 동료들끼리 비슷한 그 연차들끼리 상사 얘기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마 제일 욕을 덜 하는 날은 안 계신 날일 거예요. 자리에 없으면 안 계신 날일 거예요. 어딜 가나 똑같네요, 역시. 예. 물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기억을 되게 되살려보고 있는 중인데. 네. 그리고 상사는 후배들도 제 욕을 할 거고, 그렇죠. 저도 이제 상사 욕을 할 거고, 맞아. 욕 안 맞습니다. 먹는 상사는 전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 회사에서는. 근데 어떻게 욕을 먹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 욕 먹는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건 욕은 부모님 욕도 하고 친구 욕도 하는데 상사 욕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독하게 준비하셨나 봐요. 예. 순간 당황했는데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상사한테 좀 힘든 게 많길래 이걸 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길래 이게 탑5 이런 앙케이트가 있었어요. 직장인 898명을 대상으로 많이 됐네. 네, 최악의 상사. 정말 꼴 보기 싫은 상사. 얘기를 조사를 했는데요. 5위부터 1위까지 저쪽 앞쪽에 보시면 직장인들이 꼽은 최악의 상사 유형이라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오늘 맞히는 방식으로 토크를 진행을 해볼 텐데 많이 맞히시면 좋은 게 있답니다. 어떤? PD님에게 소원을 하나. 별로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지금 요구해볼까 생각해보고 그래요?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 맞나요? 임준수 과장님 거는 제가 봤을 때 고정을 원하신다면은 그거는 약간 그 정도 갖고 안 되죠, 소원이면. 그런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일단 만약에 맞추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5개 중에 한 3개 정도 맞히는 걸로? 그러면은 네네. 일단 이걸로 한번 딜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악의 상사 유형 5가지를 맞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자유롭게, 물론
뭐 내 얘기도 좋고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얘기도 좋고 뭐 드라마에서 보거나 뭐 신문에서 보거나 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하나씩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해보실 분 있으실까요? 도전해 보실 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예. 네,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 주는 상사. 아하. 예를 들어 그런 거 좀 가볍게 있지 않을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 주는 상사. 분명히 오늘 저녁에 일이 네. 있다고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해서 네. 그날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일을 주신다고요? 김 대리 미안한데 지금 5시 45분이지만은 내가 7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예. 30분 만에 좀 보고서를 네, 써달라. 30분 만에 좀 부탁하네. 아니 그렇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 봐요. 저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많이 들어가지고 분명히 굉장한 짜증을 많이 유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야근을 많이 주는 상사. 두 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것도 싫은데 네. 퇴근 후에 갑자기 카톡으로 아, 업무의 현황을 확인할 때 어. 본인이 급하신 건 저도 알겠는데 이제 급하신 건 급하신 거고 예.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수 있는 상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카톡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침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리 상사와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고 해도 그건 매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싫지만 그 시간도 싫어요 사실. 그렇죠. 시간이. 네, 좀더 시간이 그럴 것 11시가 넘었는데 이거 11시 넘어서?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제 주변에서 경험을 했던 케이스인데 예. 11시 이후에 업무 현황을 확인해보고 다음날 아침에 이걸 꼭 몇 시까지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는 분들 의도가 도대체- 네, 뭐 이거는 기사로도 많이 뭐 접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12시 넘어서 있었어요. 아, 12시 넘어서 근데 카톡이 오고 네. 그 다음에 답을 안 했더니 새벽 한 2시쯤에 카톡이 2개 더 왔더라고요. 어머. 네. 그 뭐 어떤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지시 자기가 생각난 거 거기다 쓰신 거예요. 내일 뭐 해야 되는 거. 자기한테 쓰시지. 그러니까요. 내일 얘기해야지. 내일, 뭐 굳이 내일 그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거를 쓰셨는데 보고 나서 뭐야 이렇게. 굳이 저는 이거를 꼭 굳이 카톡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일로 충분히 전달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보자마자 확인하고 업무 처리를 네. 할 사람들인데 왜 굳이 카톡으로 남의 사생활에 시간 개념이 없는 게 조금. 네, 그런 것 저도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너무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상사. 아, 개인의 사생활 시간을 잘 존중해주지 않는 상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시계에 맞춰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시계에. 왜냐면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었는데 네. 그 뭐 같은 아시아권이면 괜찮은데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출장을 가게 되면 예. 시차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끝나고 잠자리 들어서 열심히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네. 그러면 보면 3시야 새벽.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왜 안 보냈니? 그러면 여기 새벽 3시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고 2시간을 보내. 이런 전화를 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시계에 맞춰. 너는 새벽인가 난 모르겠고.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자, 일단 자기 시계에 모든 것을 맞추는 상사 과연 있었을지 확인해 주실까요? 네, 없었습니다.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성격의 상사, 약간 이런 쪽이 많아요. 성격으로. 네, 그렇죠. 갑자기 이런 습관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네네. 왜? 뭘까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시켜놓고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확 올라올라 이거 그랬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런 왔다 갔다 하시는. 내가 업무 언제, 지시가 내가 바뀌네. 언제 막 그러고. 내가 언제. 맞아. 이게 무슨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뭔가 시켜놓고 네네. 어떤 걸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면 네.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갖다 주면 이거 아니야. 이거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내가 말한 건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게 거의 습관성으로 자꾸 그렇게 하시고 맞아. 그런 분위기. 그리고 되게 답답한 건
정말 어떨 때는 녹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이거 달라며. 저는 그래서 메일을 꼭 남겨요. 메일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응 메일을 전달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메일로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라고 하면 그때 다시 아 그래?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더 취하겠던 게 이거를 저도 똑같이 시전을 했어요. 네. 아, 하셨다고요? 네, 이거 저번에 일단 상대팀이 그 상사가 있는데 네네. 그때 뭐 A안을 요청을 하셔서 네.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는데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 B로 달라. 예. 그래서 뒤적뒤적 해서 아니 A안으로 그때 요청하셨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보통은 아 그랬나? 미안.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때고 지금 상황 바뀐 걸 읽어야지. 약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아 그렇군요. 네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상황 바뀌는 걸 제가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라고 대답을 했던 상사가 있는데 네. 정말 와, 저는 도대체 이게 왜 순위에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정확히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정확한 센텐스를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 어떤 상사? 이랬다 저랬다? 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있을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변덕쟁이요. 변덕쟁이요. 네, 거의 정확하게 3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19%의 네, 사람들이 3위에 변덕쟁이 형을 뽑았는데요. 저는 이 순위가 왜 이게 3위나 되는지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싶었는데 어느 회사에나 다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정말 흔합니다. 근데. 아, 정말 흔해요? 정말 흔하고, 어. 그러니까 뭐 아까 이메일로 주고받고 막 이 얘기했는데 네. 진짜 뭐 이렇게 구두나 전화로 뭔가 지시가 오면 뭔가 네. 요청이 오면 이메일로 꼭 보내달라 이 얘기를 수시로 해야 돼요. 아, 진짜. 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네. 증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당신이 나한테 지시한 건 이거고 정확한 지침을 네, 내가 준 건 이거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실 그 굉장한 자원 낭비예요. 왜냐하면은 급하거나 효율성 있을 때는 그쵸, 그쵸. 정확하게 간결하게 이거를 언제 또 이메일을 쓰고 앉았어요. 하루 종일 바빠 죽겠는데 네. 그래서 나 이거 좀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제 얼굴 보고 빠르게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좀 부탁해 라고 얘기를 하고 네. 가셨으면 그것만 딱 해서 갖다 드리고 고마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뒤집히는 순간 그 되게 그 신뢰가 깨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럼 다음부터는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메일로 남겨주세요부터 네. 시작돼갖고 굉장히 그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자원 소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하기 다 싫어지고 그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죠. 이제 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많을 이제 것 같아요. 최진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기억력이 안 좋으면 너가 계속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끝까지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좀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내가 네. 임원 시절에는 그 임원들한테 그분들이 기억하실 때까지 보고를 했어. 와, 전형적인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케이스군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A안을 달라 그래서 네. 그 A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뒤적뒤적 해서 A안 이때 이 메일이 있습니다. 그럼 야 그럼 너가 내가 하루에 이메일이 300개, 400개가 오는데 네 메일 내가 어떻게 다 봐? 그리고 그 하나 하였으면 끝이야? 그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네. 그럼 이메일 말고 뽑아서 가져가서 벽에 붙여드려야 되는구나. 네. 이런 형광펜도 쳐서. 형광펜 쳐서 이런 정도까지 놔두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렸을 때는 너무 분노가 쌓였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이해를 하는 포인트도 있는 게 이제 그분도 나이를 드시면 저희 엄마 아빠도 사실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예.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차라리 내가 기억을 못했으니까 미안해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걸 보통 어른들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쌓이는데 쌓이는 와중에 한번 터지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네. 잘못을 인정하면은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안 이게 사실은 자신의 위신이 떨어진다거나 그쵸.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깜빡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맞다 그랬었지 미안 맞아 기억 잘했네 이 한마디로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자기 채통 지킨다고 말을 계속 바꾸면서 그냥 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인 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위를 우리 박규리 과장님께서 벌써 하나를 맞춰주셨습니다. 변덕쟁이 형. 일단 1점 획득을 하셨고요. 저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약간 세 분이 몸을 좀 사리시지 않을까.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PD님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 편집을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4가지가 남았습니다. 4가지 금방 맞추실 것 같은데, 또 혹시 떠오르는 것들 있으신가요? 저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맞추실 것 같아.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거 다 끝내놓고 가세요. 네. 제 최근에 겪다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최근에 겪었던 어떤 사람에게서 전에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더라. 예. 네. 근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니까 만약에 보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전에 이제 저한테 어떤 그 인력 관련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가셔놓고 불법적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오. 최악의 상황인데요?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인사에다 조언을 받았는데 인사에서는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상황하고 그리고 네. 그때 이렇게 하시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거에 네. 대한 준비를 안 하시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럼 뭐 이제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준비는 너가 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 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책임 안 지는구나. 그렇군. 이 책임을 상황을 회피하는.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메일로 다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그냥 난 인사에서 존을 받은 거야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다 남아있는. 네. 네. 아니, 그분의 경우에는 사실 책임 회피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 완전 아나무인 수준이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신 거네. 쉽게 네.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만든 그러니까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모두 해야 되는 것은 수습이에요. 누가 하든지 수습을 해야 되면 본인이 하신 네. 상황 인정하고 본인이 수습하려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안 지고 자기만 좀 쏙 빠져나가는 그런 상사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많아. 생각보다 많아. 맞아요. 네. 와. 그리고 그게 너무 이렇게 부당함하고 그리고 네. 또 너무 배신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방법만 남겨놓고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피해보게 만들고 무서워라.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그 전형적으로 말이 먼저 나오면서 광 네. 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광 판다고요? 광을 파는 걸 좋아하시는 예. 소위 광 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광을 하는데 파는. 어디 가시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여기 돼지 내가 이런 거 준비했어 뭐 돼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하나 근데 네. 이제 자기는 뭐 생각은 좀 이렇게 번뜩번뜩 할 수 있으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해서 이거 된다 내가 해드릴게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여기서 대충 얼기설기 엮으면 되겠지 막 이래갖고 일 작업을 했는데 네. 실제로 안 돼.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만 먼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내가 언제 그랬냐부터 시작해갖고 너 그때 네가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 네가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걸 믿었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 뒤로 빠지시면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상사를 말씀하신 거죠? 책임 회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와, 한번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와, 또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미꾸라지형. 이게 20%의 지지를 받았는데 2위입니다. 근데 1위랑 소수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20%예요. 네. 저는 이거에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본인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한 회피도 있지만 네. 남이 성공한 부분에 대한 크레딧을 본인이 가져가는 케이스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많죠? 보통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보통 이제 영업 직군이나 마케팅 직군 같은 경우는 네.
상대 고객사 쪽에다가 보고서가 나갈 때 누구누구 담당자인지에 대한 그게 표지나 이런 거에 들어가요. 뭐 프레젠테이션을 네. 해야 될 상황이 된다거나 뭐 이럴 그렇겠죠. 때 이럴 때 담당자 이름이 다 적혀져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팀원한테 그걸 시켜서 그 팀원이 고객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입찰을 해서 결국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 왔는데 네. 위에다가 보고가 올라갈 때는 실무진의 이름이 싹 빠진 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서 본인이 따온 것처럼 보고를 하시는 분들의 네.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시는 거 아니죠? 자주 있습니다. 아, 네. 정말요? 자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칭송받으시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임원들 앞에서 다 끝내고 오야구만 괜찮다 그거 해. 그리고 수고 많았어. 김 팀장 하면 거기서 팀장님 저기 우리 막내가 이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주시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 밑에서 이제 힘도 나고 그래 저 친구야 그러면서 잘합니다 그러면 그래 좀 챙겨줘 막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그 팀장님이 사실 면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그 팀장님은 그렇죠. 사람을 관리 잘했다는 건데 그 얘기 하나도 없이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그럼 이제 팀원들 예를 들어 싹 빠지고 뭐 팀에 금일봉이 나가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이번 회식 한 번에 그러면 뭐 팀원들은 대충 먹고 자기는 뭐 그 법카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나가서 자기 돈을 문제 먹는다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런 느낌의 팀장님들이 계세요 사실. 그래서 그 공을 후배한테 돌리지 않고 자기가 먹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많아요, 정말. 실제로 최근에도 자기가 이제 영전을 해야 되겠다고 그거를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다 빼가지고 마치 더 최악이었던 건 팀원한테는 내가 너를 얼마나 광을 팔아주고 있는지 아냐. 너 좀만 있으면은 너 임마 여기서 제대로 클 수 있어라고 이번한테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케이스를 봤는데 그 이메일이 근데 그 팀원은 자기가 늘 CC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수신이네. 예. 이메일 다 내가 보고했어. 잘했어 하는데 그 이메일에 자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팀원은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보냈는데. 네. 나중에 근데 어떻게 누가 또 그걸 전달한 걸 받아봤더니 팀장이 보고한 걸 봤더니 자기가 보낸 거에 이름만 싹 봐갖고 모든 템플릿 문서 그대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보냈다라고 임원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좋게 영전을 하시고 가셨어요. 팀원은 또 결과가 좋았어요. 팀원은 남겨진 거야. 근데 이제 위에서는 이제 넌 이때까지 뭐 했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난 5년 동안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다 걔가 한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책임님의 정답은 직장 이제 후배의 공을 자기가 뺏어가는 상사. 네. 정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없었습니다. 있을 법한데 진짜 화가 많이 나거든요. 뭐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다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우픈현 씨. 그러니까요. 너무 많고 자기 힘드니까 최악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수도 있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최악이 많아서 지금 최악으로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직 지금 순위도 3개나 남았어요. 5위 안에. 네. 그게 뭐 6위였을 수도 있고 7위였을 수도 있고 아직 3개나 남았으니까 네, 천천히 한번 또 계속 내려놔 보시죠. 네,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출근이나 네. 야근이나 회식을 강요하는 상사. 회식을 강요하는 상사? 이 세 개가 콤보여야 돼요. 다 네네.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다른 부류예요, 지금 세 개는. 네. 주말 출근과 그리고 평일 야근과 회식을 강요하는 상사. 강요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근데 굉장히 자주 있는 콤보입니다. 네. 자주 있는 콤보라고요? 굉장히 네. 영화관에서 팝콘 팔듯이 네. 많이 있는 콤보. 탕탕탕 이렇게 3개가 들어오는 네, 거고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보통? 이게 보통 들어오게 되면 이제 네. 월요일 저녁부터 보통 이제 뭐 그냥 현실적으로 가정 관계가 별로 그렇게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추측을 네, 추측을 해보는데 그게 다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일찍 들어가시죠, 요즘? 예. 신혼이시니까. 네네네. 일찍 들어가는데 보통 월요일 저녁부터 오늘 약속 있냐?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는 보통 약속이 없죠, 피곤하니까. 예. 저녁 먹고 갈래? 이런 말투로 시작을 해서 오늘 비 오니까 술이 땡기고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이러시면서 계속 핑계를 대시면서 뭐 매일매일 그냥 술이 땡기시는 분,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마시고 오면 또 일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까지 마치지 못했던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야근이 이어지고. 왜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에 본인이 막 출근하셔서 내가 나왔는데 왜 너는 출근 안 해? 이런 식의 직설적인 화법을 가지신 상사들도 진짜 계시고. 그 정도면 가정 환경을 의심해 볼 만하긴 네, 하겠네요. 저는 예. 솔직하게 의심을 많이 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본인 막 기분 나는 대로 안 나오면 화를 냈다가 뭐 네. 이제 뭐 직원도 했다가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기러기 아빠. 예. 어.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외로워서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그 외로움을 굳이 왜 후배들한테 채워주기를 바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신입 때 이제 대기업에서 이거를 좀 많이 겪었었는데 팀에 딱 야근, 회식, 주말 출근 콤보가 딱 있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취업하기가 왜 힘든지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니까 직장인들의 이렇게 메신저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회사도 있다고 들은 적이 와 있어요. 너무하다.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한다면.